네, 안녕하세요. 명승 교수의 캠라이프. 오늘은 8번째 시간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이라고 하면은 이 굉장히 넓은 영역의 전자기 복사선 중에서 이 영역에 속한 거예요. 울트라바이올렛 해가지고 이게 자외선입니다. UV라고 하는 건데 이 UV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UV라고 하는 것은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파장에 따라서 UVA 하면은 315 나노메타에서부터 400 나노메타에 이르는 파장을 가진 것을 UVA라고 하고 UVB라고 하는 것은 280에서 315 나노메타, UVC는 100에서 280 나노메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햇빛에 의해 가지고 UV가 이 섞인 UV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UVC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여기 성층권에 있는 이 오존에 의해 가지고 오존층에 의해 가지고 거의 다 흡수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UVB라고 하는 것은 95% 정도는 흡수가 되지만은 한 5% 정도는 지표면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UVA는 한 5% 정도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 95%가 전부 다 이제 지표면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UVA라고 하는 건 먼저 가장 파장이 긴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가장 파장이 긴 것은 오존층에 이제 거의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거의 흡수가 되지 않고 지금 여기 피부까지 이렇게 피부 깊숙이 우리가 이제 침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피부에 깊숙하게 침투되면서 이 UV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세포들을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검버선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주근깨 같은 것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피부를 이제 구릿빛으로 만드는 그 색소 침착 현상까지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피부에 여기 깊숙하게 들어가서 여기 진피층까지 도달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콜라겐을 파괴를 시킵니다.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이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주름이 나타나는 등 이게 이제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되는 것이 이 UVA라고 하는 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UVA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은 구름이 있으면 구름을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유리창이 있으면 유리창도 뚫고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우리 지속적으로 얘는 이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UVB는 중간 영역의 이제 UV 파장이죠. 얘는 오존층에 의해 가지고 한 95% 정도는 흡수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한 5%가 지표면에 도달해서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름철에 가장 강장 문제가 되는 이제 자외선이죠. 그래서 이거는 파장이 짧아 가지고 구름이나 유리창에도 차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얘는 이제 UVA와는 달리 이 피부 이게 진피층까지 얘가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에너지는 굉장히 강해요. 이게 UVA보다도 에너지가 강해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피부 세포에 이제 얘가 도달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그 굉장히 화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피부 손상 또는 그리고 물집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은 백내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게 되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 암까지도 일으키는 것이 UVB 파장입니다. 그리고 얘 이제 UVB는 그 프로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을 몸체에서 인체 내에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비타민 D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UVC는 파장이 가장 짧은 거죠.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제일 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존층에 완전히 이제 흡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 영향에 의해 가지고 오존층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존층이 얇아지고 그게 파괴가 되면은 UVC가 성층권에서 지표면에 도달해 가지고 우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염색체 변이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단세포 유기물들을 죽이는 이러한 굉장히 무서운 거가 이 UVC 파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UV 파장들을 우리가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갈 때 그 선블락을 바른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선블락을 바르는데 우리가 이제 선블락을 구입을 할 때 보면은 보통 이런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SPF라고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뭐 SPF가 15다. 여기에는 이 그림에는 이제 30이라고 돼 있는데 또 SPF가 50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 SPF는 UVB 그 파장에 대한 차단 지수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SPF가 15다. 그러면은 자외선이 15분의 1만 피부에 직접 들어오고 나머지는 차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6, 7%만 피부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차단한다는 거죠. 만약에 SPF가 50이다. 그러면 50분의 1만 실제 이제 피부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만 피부에 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들은 이제 SPF가 좀 높은 것들을 구입을 하죠. 그 다음에 PA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PA 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PA는 UVA 차단 지수를 말하는 거죠. UVA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좀 긴 거였죠. 그렇지만은 파장이 길지만은 얘네들은 에너지가 이제 약해요. 그렇지만은 얘는 피부 깊숙하게 침투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프로스 기호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프로스 기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가 이제 차단력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하나 있으면은 피부에 도달하는 UV가 2분의 1만큼만 도달한다 하는 거고, 두 개가 있다. 그러면 4분의 1, 즉 2의 2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의 3승 해가지고 8분의 1만 들어간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선블락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화합물이 이게 이제 다 이제 화학물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유기화합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유기화합물 계열에는 아보벤젠, 옥시벤존,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라고 하는 이런 아보벤존, 옥시벤존,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얘네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UV를 차단해요.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유기물 차단제들은 그 자외선을 흡수를 해가지고 걔네들을 파괴를 시켜요. 자외선을 흡수를 하면서 얘네들이 좀 더 낮은 그 적외선 형태의 열로 얘네들이 내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부에 열이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피부에 노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이제 이제 UV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이 분해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작은 분자들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 분자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눈이 좀 따갑고 뭐 시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음에는 무기화합물 계열이 있는데요. 무기화합물 계열은 크게 두 가지인데 티타늄 옥사이드, TiO2라고 하는 것하고 산화 아연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유기화합물 계열하고는 달리 유기화합물 계열들은 이제 자외선을 흡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반사를 시켜요. 반사를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UV가 도달하면 걔네들을 튕겨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란을 시키는 그렇게 해가지고 UV를 차단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선블락을 발랐으면은 얼굴이 하얗게 되는 게 보이죠. 그걸 우리가 백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티타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가 이 가시광선까지도 이제 반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선블락들을 바르고 나서는 뭐 집에 들어오게 되면 세수를 해서 그것을 지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바르고 물 속에 예를 들어 들어갔다. 그랬을 때 예, 바닷물 생태계에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이미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 2021년부터 옥시벤존 그리고 옥티녹세이트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금지시킨다는 거죠. 이제 환경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무기자외선 차단제를 쓰는데, 그런데 이 무기자외선 차단제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얘네들은 굉장히 작은 알갱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노 사이즈라고 하는데, 나노 사이즈의 그 알갱이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바르고 나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조금씩 녹아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작은 알갱이들이 산호초에 얘가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산호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건데,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사용하는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약 이런 것들이 사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이제 PPCP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Pharmaceutical and Personal Care Product라 해가지고 얘네들이 우리가 오늘 먹은 약이 소변기를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가요. 그러면 하수 처리장에서 그게 완전히 분해가 되냐면 분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강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강물에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또 그 강물을 원수로 사용해 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그리고 수돗물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가 먹었던 그러한 약품들 그리고 우리가 발랐던 그 선블락의 그 주요 성분들이 수돗물에서까지 발견이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7번째, 여덟 번째인가요?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